도널드 트럼프는 11월 5일 선거의 승자로 선포돼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비연속 임기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취임식은 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76일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 인수인계 과정은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해 대통령은 선거일에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 17일 이전에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연방조달청은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분명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사실 인수인계 작업의 많은 요소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6개월 전부터 백악관 인수인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연방 인수조정자와 다양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각 주요 후보의 캠프는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끝난 후 자체 인수팀을 구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후보들은 선거 전 사무공간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제한적인 정보 브리핑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이 정보 브리핑은 완전한 브리핑으로 확대됩니다. 선거 후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은 연방조달청으로부터 사무공간과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는 취임 후 60일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의 핵심 직책 후보자를 찾고 채용 실행 계획에 관해 연방인사관리처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일정은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나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이의 제기와 같은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 선출된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승자를 공식 발표하는 1월 6일 회의를 폭도들이 방해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순조로운 인수인계 과정조차도 매우 벅찬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원행정위원회와 하원정부개혁위원회가 발간한 플럼북에 따르면 2020년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8,000개 가까운 정부 직책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4,000개 넘는 자리는 정무직이었습니다. 많은 직책의 지원자들에 관해 비밀 취급 인가 심사가 필요하며 약 1,000개 직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7개월이 지나서도 주요 국가안보 직책 3분의 2가 인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은 계속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이른바 레임덕이 됩니다. 영향과 힘이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흔히 사면이 포함됩니다. 조지 H.W. 부시는 이란 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된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료 6명을 논란 속에 사면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대통령직 이양 전통은 마지막에 하는 일일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들은 후임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남겼는데 이는 오벌 오피스를 비울 때 책상 위에 두고 갑니다. 조지 H.W. 부시는 1994년 빌 클린턴에게 여기서 크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몇몇 대통령이 묘사한 고독을 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썼습니다.